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실총 상위에 두 종목이나 있어서 그런지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놓고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유한태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부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시장 정말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오늘 오르고 내일 빠지고 섹터별로 종목별로 계속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반등 강하게 하다가 노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 때문에 폭발하게 되나요? 뭐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독일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좀 선방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강한 반등세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 섹터 좀 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SDI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좀 약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화학 섹터도 다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 SKC 약한 모습이고요. 특히 일진모 튜얼즈 인수 때문에 롯데케미칼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진홀딩스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들 조금 강세, 하지만 또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 바이오 제약 섹터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 그룹주 반등이고요. 산마도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일부 뭐 GC셀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NK맥스 등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올릭스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네오이즈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카지노 많이 올랐죠. 오늘도 롯데관광 좀 반등에 나서고요. 파라다이스도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면세점 섹터주들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행 관련주도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저가 항공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 중에서 좀 후발로 올라온 섹터 쪽에서 힘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제 로봇 관련주 많이 오르고 오늘은 살짝 소폭 조정세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키워드, 근래 하루가 다르게 굵직굵직한 이런 M&A 소식이 좀 전해지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산다. 여기에 주가 힙이 엇갈리는데 일진그룹 내에서도 일진홀딩스는 여전히 급등을 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조금 전에 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뭐 대우조선도 팔린다고 올렸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오늘은 살짝 반등인 것처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형 M&A도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정 부분 팔고자 하는 쪽에서 좀 팔려고 하는 의도, 또 사고자 하는 쪽에서 또 사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겹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도 M&A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정말 급전직상하는 모습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저가에 매수하려는 그런 돈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진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일진머티리얼즈 이제 롯데 쪽으로 이제 매각하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구체적인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2조와 3조라는 간극이 있어서 쉽게 매각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한 2.7조 2.5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롯데 측에서 조금 비싸게 샀다라는 측면의 뭐 뉘앙스의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뭐 향후에 시너지를 고려한다라면은 롯데 측에서도 한번 질러볼 만하지 않았을까. 뭐 구리 동박 쪽에서는 뭐 2위 업체니까 뭐 롯데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와 좀 협업을 해서 한다라면은 향후에 좀 긍정적인 뭐 시너지 이런 부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진홀딩스야 당연히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롯데케미칼 장 초반에 급락했었습니다만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납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줄여 있습니다. 아까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많이 줄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뭐 나쁘지는 않죠. 산업 전반적으로 커져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매각 이슈랑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흐름이 좀 덜했었는데요. 오늘 이후에 향후 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매각이 확실하게 좀 매듭 지어지고 난다라면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같이 뭐 곁들여서 2차 전지 섹터 한번 뭐 봐드린다라면은 오늘은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요. 지금 특히 이제 같은 동박 쪽에서 SKC가 그래서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소재 업체들이 약간 이번 M&A로 인해서 약간 움찔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음식료, 비료, 사료가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뉴스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시세는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지 의견 알려주세요. 참 식량 안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는 아무리 풍족해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들 다 많았거든요. 기근도 되게 심했었고요. 이번 러시아 사태 이후로 뭐 풍작이다, 흉작이다 얘기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다 흉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도 그때 뭐 미리 호황이다 뭐 이랬었거든요. 뭐 우크라이나도 뭐 계속 뭐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정부에서 수매를 할 정도로 가격 하락이 있을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식량 안보가 맞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땐 정말 가격만 뛰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안정세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료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 때 이후, 그다음에 전쟁 때 이후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만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를 때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 자체를 보고 나면은 엄청 빠져 있다. 뭐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세 대응은 좀 일부 종목 말고는 좀 어렵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이 오히려 지금 환율이라든지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곡물 가격 빠지면서 제품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 갭을 더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차후에 환율만 안정된다라면 음식료 섹터주들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료 섹터주들 궁극적으로 계속 좀 보시면 뭐 샘표나 대상 뭐 그다음에 오늘은 빠져도 제일제당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나쁘지 않고요. 농심이나 오리온, 롯데칠성 이런 쪽까지 해서 다 두루두루 음식료 섹터주들을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주의 반등, 2차전지의 약세. 2차전지는 또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의 한 종목쯤은 다들 담고 계시는 부분이어가지고 오늘 약세 좀 뚜렷합니다. 이슈도 있기도 한데 약세 흐름 나오고 있고 조선주는 강세. 이 흐름에서는 어떤 점을 포착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스관이 이제 터지면서 다시 또 독일의 그런 가스와 관련된 리스크, 유럽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조선주가 반등했었습니다만은 이인에 또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의 일지머티얼즈 인수가 다른 업체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약한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다 보니 또 경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상당히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하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도 심팅이나 대덕전자도 이런 현상이었거든요. 좋다 말은 했지만 고점 찍고 난 이후로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반등해도 그 고점을 못 넣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시장이 안 좋았던 그 상황 속에서 홀로 강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동안은 좀 반등 시마다 고점이 계속 갱신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탄력 저하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박스 흐름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당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오프닝 픽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린 섹터 있습니다. 리오프닝 섹터 하고요.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는 테슬라 AI 데이가 30일 날 있죠. 이 부분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로봇은 계속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뭐 음식료를 비롯해서 리오프닝 섹터 계속 관심입니다.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 뭐 파라다이스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었고요. 어제도 빠졌던 거 최근에 올라온 거 다 그러니까 회복을 했고요. 후발로 본다라면 이제 뭐 저가권에 있습니다만 롯데관광개발 정도 봐야 되겠고요. 여행에서는 하나투어 꼭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하나투어에 집중되는 흐름 향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화장품도 저가 화장품 섹터 쪽들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한국콜마 흐름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바닥권 가격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오프닝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닝 픽 함께 해봤습니다.